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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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스타벅스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 마치고 우리가 이제 우리 기브 앤 테이크 강의로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책은 다 보셨나요? 예, 괜찮습니다. 책은 봤어요. 예, 아유, 책을 아직 뜯지도 않으신 분도 계세요. 나 받았어요. 예, 아이고 좋습니다. 예, 좋은 자세시고요. 자, 그럼 우리 기브 앤 테이크 책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지금 책을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다 충분히 다 설명을 다 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한 마음으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죠? 네, 오늘 스타벅스 첫 번째 책은 기브 앤 테이크인데, 애덤 그랜트라고 되게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오리지널스라는 이런 책들도 펴냈고, 그다음에 테드 강의로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는 호구로 알려져 있죠. 호구가 더 성장하고 그다음에 성공한다라는 얘기를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풀어놓은 건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측면에서 볼 때는 위로가 되는, 우리가 마냥 호구가 아니었구나, 이런 새로운 좀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책입니다. 보통 성공이라는 기준, 성공이라는 단어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성공을 지향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보통 성공이라는 기준을 얘기했을 때 전통적 기준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돼, 어빌리티가 있어야 돼. 두 번째, 이 사람 성취 동기가 있어야 돼. 우리 성취 동기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가 정신, 앙트러프너십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타임이 절묘해. 비장마가 오는 날은 나가지 않는 게 최고죠. 그리고 장사라는 것, 사업이라는 것이 때가 되게 중요한데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 요 전통적으로 요 세 가지 가치, 능력, 타이밍, 그 다음에 성취 동기, 이게 핵심 가치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자료를 이용해서 그 제 네 번째 요인이 있다. 그 네 번째 요인이 네트워킹. 이 자료가 핵심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특별히 네트워킹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혜택을 주고받고 하고 사람의 관계를 맺다 보면 이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득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기버, 내가 더 많이 주는 것 같다, 더 베풀어 주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테이커, 나는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얻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 두 번째가 이제 테이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매처입니다. 매처는 뭐냐면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이런 전형적인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준 만큼 받고 받는 만큼 하고, 이런 전형적인 매처가 있는데,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이냐? 네, 보통 일반적인 관점에 의하면 매처나 테이커가 성공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많이 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이런 같이 경쟁이 치열한 사람일 때는 마냥 호구야,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했더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연히 조사에는 기버가 제일 밑에 안 좋은 성과를 냈어요. 남을 돕느라 자기 업무를 제대로 못해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효율성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생산력 저하가 많이 났던 사람이 기버라는 기버. 저 사람은 자기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지, 뭘 남 도와주느라고 뭘 자기 일도 못하냐라는 전형적인 모습들이 조사해보니까 나오더래요. 그러면 진짜 실적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테이커나 매처 같은 사람들이 이런 역할들을 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긴 시간을 살펴봤더니 최고의 성공을 누리는 사람은 매처나 기버도 아니고, 매처나 테이커도 아니고 기버였다는, 기버. 의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 책 내내 풀어놓고 있는 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링컨이 있죠. 아브라함 링컨. 우리 문화 교과서에도 많이 나왔던 아브라함 링컨이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의 그 에피소드나 이런 걸 살펴보면 보통
실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웬만한 걸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PPT는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이거 퍼갈 수 있습니다. 양보하지 않은 쉽지 않은 상황에도 타인을 양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관심사가 시민의 행복이었는데 가장 큰 양보했던 게 뭐냐면 그 정적 있잖아요. 경쟁자들한테 주요 핵심 보직을 다 줘버렸어요. 국방부 장관, 재무장관, 법무부 장관. 좀 시기랑 딱 맞네 지금. 그렇죠? 교묘하게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원 운영에 나갈 때 자기와 같이 마인드셋이 비슷한 사람들이 운영에 나가야 같은 색깔로 하는데, 아니 국정회의를 해야 되는데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이 나의 반대파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과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효율성 엄청 떨어지겠죠. 자기의 비전과 생각들이 전파가 다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신뢰가 구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게 없이 나갈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되게 엄청난 일들을 했잖아요. 노예 제도도 해방도 하고 그 사회가 변혁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부에서 반대파 되는 사람들과 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반대로 어려운 정책 과제를 쉽게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었더라라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왜냐면 전무후무한 얘기거든요. 미국에서도 이랬던 적이 없어요. 항상 대통령 주변은 자기를 잘 이해한 사람들이 막 오고,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은 그 사람 해고할 때 트위터로 해고하잖아요. 너 나가, 파이어 뭐 이러잖아요. 자기의 입맛대로 막 고용하고 나가고 막 이러는 게 일반 세상사거든요. 미국에서 전무후무한 사연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랬던 유일한 사람인데, 그럼 지금도 보면 기보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업무 체계가 고도화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막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신용관계를 잘 쌓는 루틴을 잘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기보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더 빠른 속도로 사람과의 관계를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SNS도 발달했고 사람 해고할 때 뭐 트위터로 해고하는 판인데 사람 관계를 쌓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이거 스타벅스 준비하면서도 저희 멤버들과 주로 커뮤니케이션은 페북 메신저로 이용해서 했습니다. 우리 참 대단한 것 같죠? 그 자료도 주고받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논문지도 계속 하더라도 메신저로 심야에 막 2시에 보내놓으면 아침에 답변 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기보의 인맥 관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타적으로 행동할수록 관계는 더 좋을 거라는 이득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나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이커의 인맥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힘 있는 사람한테 주로 인정받으려고 자기의 아랫사람한테는 막대하는 성향들을 전형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기업체에 보면 위에는 아부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막 대하면서 성과를 막 쟁취해 나가는 전형적인 우리 상사의 모습이 테이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쁜 평판을 하나씩 쌓아 나가면서 결국은 언젠가는 보복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일들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책을 썼죠. 생각에 관한 생각. 이란 책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최후 통축 게임이라는 그 유명 게임이 나와요. 두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10달러를 주고 첫 번째 사람은 뭘 할 거냐면 이 10달러를 어떻게 분배할 수 있는 분배 권한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그 분배한 거가 마음에 안 들으면 나 이거 안 받을래 하면 둘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거 그러니까 나는 8달러 갖고 2달러를 이 사람 갖도록 해. 그럼 이 사람 딱 받으니까 자기가 손해봤잖아요. 노 하면 둘 다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8달러 받고 2달러 받기로 했다. 노 할 뻔이면 그나마 2달러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9달러 1달러 해도 1달러라도 받는 게 이득인데 실험을 해봤더니 8달러 2달러 해버리면 상당수 많은 경우가 거의 많은 경우가 노 해버리더래요. 왜냐면 괘씸해서 내가 차라리 못 받는 한 있더라도 제 잘 되는 거는 못 봐. 합리적인 사고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작동을 해갖고 최후 통축 게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대략 5대5나 뭐 6대4, 6달러, 4달러 이 정도에서 합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연적으로 세팅을 해놔도 사람들이 나중에 보복이 있고
저 사람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서로 이 사람도 배려하고 이 사람도 배려하는 걸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테이커가 발버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보면 CEO를 비교해서 보면 기보형 CEO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항상 용어를 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가 어떻게 씁니다. 우리 팀이 어떻게 쓴다는 용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칭찬을 들으면 우리가 성과를 쓰면 다 이거는 우리 팀이 잘해서 한 겁니다. 우리 저 옛날에 그 누구예요?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상 받을 때 잘 차려진 상에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황정민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기보형 탑스타 영화 배우로 한 거죠. 이거 내가 연기를 잘해서 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팀이 잘해서 얘기를 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테이커형 CEO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를 쓸 때도 내 것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성과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뛰어나서 이걸 한 거야 라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 책정을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아까 그 기보형 CEO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연봉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 안 하고 그냥 정상적인 순위를 받는데, 테이커형 CEO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연봉 책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미국의 CEO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임금을, 연봉을 비정상적으로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상당수 CEO들은 이런 테이커형 CEO가 많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 책의 얘기였고요. 근데 기본랑 테이커랑 구분할 수 있는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 평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평판이냐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기보형인지 테이커형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아랫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한테 막대라고 얘기하면 10중 8구는 테이커형 CEO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도 마찬가지죠. 테이커형 리더냐 기보형 리더, 아랫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판하느냐 얘기를 하는지 보면은 10중 8구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언어 습관. 아까 얘기했죠. 잘했으면 우리, 못했으면 다 내 탓이야.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기보형으로 이렇게 하는데, 테이커형 같은 경우는 잘 못했으면 우리 팀이 잘못했다고, 잘했으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보형 인목관리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장차 내가 도와줄 사람을 이렇게 찾는 데에 사랑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커형 같은 경우는 어떤 인맥 관리였냐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가까운 미래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취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얘기였습니다. 이때 좀 중요한 얘기 있죠. 이제 스몰 월드라는 그 네트워크 티오리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전 세계가 짧게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6단계만, 그러니까 나의 아는 사람이면 6단계를 거치기 전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6단계 이내에 누구를 통해서 들으면 오바마 대통령도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네트워크 티오리인데, 그 중에 한 재미나는 얘기가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넓진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아름아름 자기의 패거리를 이끌고 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멤버 이런 사람들을 맨날 만나는데, 사실 이들은 타이트하게 좀 재미나게 만나지만 가끔가다 다른 공동체나 다른 노트북에 연결고리가 있지만 거기는 약한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죠. 내가 저기에 저쪽 팀에 누구를 알아, 저쪽 팀에 누구를 알아. 그런데 보통 새로운 기회는 그렇게 약하게 연결된 다른 팀에 있는 사람들의 연결고리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에 있는 멤버들은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 잘하고 뭘 못하고. 그러니까 내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새로운 기회들은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는데 잘은 모르지만 어쩌다 한두 번씩 연결되어 있는 외부의 사람들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추천되고 하마평에 오르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냐면 그 네트워크 안에서 기보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런 할만한 적임자 있어? 우리 교회 커뮤니티, 우리 학교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는 멤버 중에 그 사람 좋은데? 라고 추천해서 간다는 거죠. 절대로 테이커인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내에 기버로서 활동한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들을 도모할 때 핵심으로 쓰이게 된다는 게 또한 이 네트워크 이론과 기버 이론을 섞어서 풀어본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패도 하잖아요. 팀에서 뭐 우리 교회나 학교나 회사에서 실패하는데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180도 다르다는 겁니다. 테이커 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났는데 실패를 경험하면 그게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무리해서 다른 오버하는 액션들을 한다는 거죠. 회계학에서 그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몰 비용은 뭐냐면 일단 투자한 돈이 있는데 잡아요. 제가 이제 100만 원 투자해서 뭘 샀습니다. 주식을 샀습니다. 100만 원 주고. 근데 이 주식이 80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전 생각이 나서. 근데 많은 사람도 예측해요.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안 팔고 어떻게 엄청나게 버티죠. 그냥 다시 본전 올 때까지. 근데 합리적 사고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떨어질 거가 예측이 되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팔아요. 왜냐면 본전 생각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그걸 갖고 있어요. 근데 테이커인 사람이나 매처인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자존심과 내가 잘났는데 오판을 한 거니까 그거를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붙잡고 있다든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합리적인 것이 아니죠. 왜냐면 그 사람이 오판을 했으면 그걸 인정을 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그걸 포기하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기보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더라도 자기가 오판을 했으면 그걸 인정을 하고 조직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서 그걸 뒤집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금 먹더라도 조직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때 그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를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볼 때도 아니 매처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붙잡고 있는 것보다 솔직하게 자기의 그 잘못들을 드러내는 게 훨씬 낫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을 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났을 때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 부도를 크게 냈던 그 회사. 그 담당 직원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그를 끝까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뻥 터질 때까지 갖고 있었죠. 그 사람은 전형적인 테이커죠. 테이커. 자기만을 위해서. 결국 자기의 그 자존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전 세계를 말아먹을 뻔했던 그런 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테이커는 조직을 말아먹기도 하지만 이 나라를 말아먹기도 하는 아주 나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테이커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을수록 그 조직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테이커가 국가 경영을 하게 되면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고, 테이커가 교회 경영을 하면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더라. 이런 게 핵심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계 개선의 방법도 다르게 접근한답니다. 소원한 관계를 회복할 때 기버인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어도 소원한 관계를 만났으면 이 사람은 사리사욕이 없는 거 아니까 다시 조금만 얘기 나오면 관계 회복이 금방 이루어집니다. 소원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테이커 있던 사람 오랜만에 만나면 연락이 오면 의심을 하죠. 저 사람이 왜 뭔 꿍꿍이로 나한테 연락했지? 저 사람 그리고 조사해봐. 야, 저 요즘 쟤 뭐 하고 다닌다니? 왜 갑자기 제가 연락이 왔더라? 그게 무슨 일이 난 거야? 아, 거봐 아니나 다를까 부도 난 거 맞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이커였던 사람은 그 사람이 연락이 오거나 오랜만에 왔으면 일단은 경계하고 제가 선한으로 나한테 올 리가 절대로 없어. 나한테 뭔가 얻어먹으려고 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매체였던 사람, 매체였다는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쁘고 이렇게 좀 선택을 하잖아요. 이 매체했던 사람들은 테이커보다는 관계 회복이 좋으나 이 사람이 좋은 의도로 오랜만에 왔으면 저 사람 나중에 또 자기 거 챙겨가는 사람이니까 이게 좋은 관계 다시 만나면 이게 나중에 부채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은.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버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도 되게 좋은 위치에 있더라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팁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바쁘잖아요, 우리가. 기버로 사는 거 아닌데 우리가 너무 할 일도 요즘 뭐 너무 바빠갖고 이것저것 다 하기 힘든데 여기서 주는 핵심적인 팁 중에 하나가 5분 7절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누가 도움을 왔어요? 그러면 다른 거 딱 내가 너를 봐줄 시간도 없어. 그러지 말고 5분 동안 집중해서 몰입해서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든지 조언을 하는데 5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니까 5분도 집중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집중해서 내가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 연결해서 너 문제 잘 풀어줄 수 있어. 내가 그 전화번호랑 10년 전화 한번 해갖고 내가 이런 사람 연결할 테니까 요거 좀 해줘. 내가 너 보니까 요거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사람 찾아가봐. 요 정도 하는데 걸린 시간이 5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분 친절 기법만 써도 네가 바쁘지만 기본으로서 활동할 수 있더라라는 팁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건 없는 관용을 펼치는 게 주는 자가 얻는 자, 기버가 개인한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절대적인 예가 있잖아요. 우물만 팠던 우리 이삭, 우물 줘 하면 그냥 여지없이 주고, 또 줘 했더니 또 주고, 그랬더니 이삭이 전문성이 확보가 됐잖아요. 우물 탐사 전문가가 됐잖아요. 파면 나와. 옛날에 어떻게 봤지? 예를 보면 이게 자석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수맥이 흐르는가 이렇게 봤을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판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영성을 줘서 이 지역이야 라고 하면 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왔다는 거잖아요. 당시 중동 지역에 물이 귀하던 때에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던 거가 오히려 기버로서 달라면 다 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역량이 개발되고, 결국 이삭은 엄청나게 부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왜냐면 가진 거를 다 줘버렸어요.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이삭의 얘기로 나와 있죠. 성공에도 보면 기버가 이렇게 성공하더라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팀 액티비티 할 때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팀으로 활동할 때 보면 기버도 있고 테이커도 있고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호구가 되거든요. 근데 잘 보면 성공적인 팀을 보면 공동 작업을 할 때 항상 천재와 천재를 만든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게 조직이라는 거죠. 근데 천재는 공통점이 있대요. 천재치고 테이커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우리 여러분들 알는 천재들 다 성격 개팍하잖아요. 스티브 잡스 성격 개팍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까칠하고 개팍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중 8번 테이커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론지상이나 책이나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천재들의 활약상을 막 나오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이 천재를 서포트했던, 천재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실제로 영광을 취했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애플하면 누구 얘기를 하죠? 스티브 잡스잖아요. 천재. 근데 스티브 잡스 시절의 매출 수익보다 그 이후인 지금 팀 쿡이 운영할 때 수익 매출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죠. 요번에 아이폰 11 나왔지만 또 혁신은 없네. 근데 혁신은 없는 거 맞아요. 맞는데 아마 엄청나게 팔 거예요. 이번에도 아마 스티브 잡스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낼 거예요. 근데 팀 쿡은 그 사람이 살았던 스토리를 읽어보면 엄청나게 기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 엄청나게 다 좋아하고 애플 내에서 그를 싫어했던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회 관계를 만들고 이런 측면이었고, 그러니까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엮어주는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팀 쿡이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팀 쿡은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조직을 하나로 만들면서 지금 최고의 정성기를 누리는 중심축에 팀 쿡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팀 쿡은 전형적인 기보 스타일의 사람이었고, 스티브 잡스는 테이커. 그 스티브 잡스 책 자서전 읽어보면 이 사람 진짜 나쁜 놈 같아요. 사기꾼 같은 이야기. 거의 그냥 심지어는 부모를 상대로도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테이커의 유형이 스티브 잡스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워낙 큰 천재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심슨 가족, 꽤 오랫동안 시리즈로 했잖아요. 꽤 오랫동안 영화라고 미국에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인데, 만화 드라마인데, 거기에는 또 스타가 한 명 있어요. 메이어라는 사람이 심슨 가족, 심슨 패밀리를 이어갔던 메이어라는 그 작가가 중심축에 있었는데, 거기는 꽤 시리즈물이기 때문에 작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하거든요. 그 팀이 꽤 많은 구성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창작자들 사이에서 기버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메이어고, 그리고 불우형적인 심슨 가족 시리즈를 장기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메이어라는 사람이 중심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결국 심슨 가족이 뭐 때문에 성공했냐라고 얘기할 때 다 메이어라는 사람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메이어.
이 사람의 업무 스타일을 보면 서로 사람들의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겼고 항상 자신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득을 먼저 생각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계속 양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창작자의 의견을 계속 들고 그 사람의 역량을 계속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했고 그랬더니 오히려 메이어가 이 역할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책임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 기버인지 테이커인지가 또 구분되는데 테이커들은 항상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전략을 쓰고 있고 자기 공로는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 공로는 낮추어 보는 경향. 그래서 초기 창업자들을 보면 사업가랑 개발자랑 투자자들이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지분 싸움 하잖아요. 저 사람은 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는 내가 다 냈는데 개발은 내가 다 했는데 아니야 그거 내가 내 투자금이 없었으면 못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팀이 나중에 잘 돼서 펀딩을 하거나 아니면 상장하려고 할 때 그거 갖고 막 다툼들을 해서 나중에 판이 깨지죠. 서로 쟤는 별로 한 것도 없어. 아니 내가 하고 네가 했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팀 해체도 흔히 발생하더라. 심슨 가족의 그 시리즈 맡은 메이어는 심지어는 자기가 했던 공헌도 잘 기억을 못 하더라. 내가 그런 거 했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구로 따지면 항상 어시스트 역할들을 했고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이 언어 썼던 습관이 우리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 팀이 결국 우리가 이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잘해서 한 것들도 우리가 이 일들을 했다는 것을 습관적으로 심지어는 제가 한글 잊어먹을 정도로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이렇게 습관이 구성이 돼 있대요. 진정성이 느껴지게. 다시 정리하면 테이커 같은 경우는 실패는 상대 탓, 성공은 자기 공, 기본은 실패는 자기 탓, 성공은 상대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인식의 공백이 있는데 어떤 공백이냐면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대요. 대표적으로 의사 선생님들 진료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삽관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그 그러니까 환자가 느끼는 고통을 생각보다 의사 선생님이 과소평가하는 그대로 못 느끼네. 그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많은 의료 사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막 과잉 진료했는데 그거에 받을 때 고통 모르고 그를 결정 내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팀으로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심슨과의 메이어 같은 경우에 같은 팀원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동료 기획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그 사람한테 너 의견 반영 안 된 거가 상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위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했고 그래갖고 계속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팁을 줘요. 선물에 인식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생일 선물을 줄 때 내 기준으로 좋은 선물 뭘 주면 줄까 고민하면서 이런 거 독특한 거 줘야겠다. 근데 독특한 걸 찾아서 주면 10중 8구는 만족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어느 경우가 제일 좋냐면 그 선물 받기 원하는 사람이 갖고 있던 리스트 중에 주는 것이 제일 좋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랄 선물을 줘야지 해서 그 사람이 만족할 가능성들은 확률이 되게 낮다는 거예요. 저희 큰딸이 첫 돌이 됐을 때 제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이 선물을 줬어요. 지금 판사하고 있는 친구가 선물을 줬는데 뭘 줬는지 아세요? 그때는 제가 되게 뚱뚱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를 닮아라 그러더니 유도복을 사줬어요. 돌 선물로. 유도복. 어린이용 유도복. 돌 애한테. 빵 터지고 재밌긴 하죠. 왜냐면 그걸 지금까지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공감 능력은 떨어지고 그게 한 번이라도 입었겠습니까? 한 번도 입지 않았죠? 입을 일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그대로 그 집 딸 돌 때 돌려줬어요. 너 당해봐라 이거죠. 기브 앤 테이크죠. 매초로 활동을 한 거죠. 네가 준 만큼 나도 주마. 너 그거 줬잖아, 나도 줬어. 이렇게 되잖아요. 깔끔하죠. 이게 공감력이 떨어지는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독특한 선물, 기억에 남는 선물은 이벤트는 되지만 그걸로 진짜 기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버의 핵심 역량은 어떤 영향이 주냐면 공감 능력.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역량.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한 선물을 주고 주더라도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줘야지. 이런 거잖아요. 나는 베풀었는데 고마워하지 않아. 이런 얘기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참 혜택을 줬는데 고마워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화가 나잖아요. 근데 10조 8구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냐면 내가 안 필요한데 줬어. 그리고 생색내. 예. 제가 올 여름에도 우리 집 애들 데리고 놀러 갔는데 후회를 하고 있어요. 괜히 우리 집 데리고 갔다. 고마워하지 않아. 차라리 그럴 거면 애들 띄워놓고 우리 부부 둘이만 갈 걸. 돈은 돈대로 드리고 내가 뭔 짓거리 했나? 뭐 이런 세계. 호텔 예약하고 뭐 왜 뭔 짓거리 했나? 뭐 이런 생각이죠. 근데 잘 들어보니까 애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너는 이런 걸 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이제 느꼈죠. 공감 능력이 떨어졌던 거예요. 떨어졌던 거. 내 관점이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협업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가 좋은 기보 역할을, 그러니까 무작정 주서 기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걸 줘야지 좋은 기보가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디자인 싱킹, 요즘 디자인 싱킹이 핫하잖아요. 디자인 싱킹의 첫 번째 단계가 공감하기거든요. 공감. 그 현장 가서 그 수혜 대상자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 그걸 느끼지 않고 시스템을 만든다는가, 제도를 만든다는가, 창업 아이템을 만드는 것은 말짱 꽝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스타트 포인트가 공감 능력이고, 저희가 최근에 또 우리 제주도 가서 이제 퍼슬리테이터 양성하는 교육을 하셨는데, 그때도 첫 번째로 했던 거가 뭐냐면 공감 역량을 갖는 것. 사람 구성원의 공감 역량을 갖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따라서 멤버 구성원을 봤을 때 자식이 많을 때 동생이 많은 장남 있잖아요. 이 좋은 기보가 될 가능성이 높대요. 왜냐하면 동생들 챙기고 양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아들, 저도 외아들은 좋은 공감 능력을 갖기 쉽지 않고 막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장남이고 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진짜 특이한 분인 거죠. 예, 그런 분들 좀 계시죠. 예, 특이하신 분들이죠. 예, 웃으시는 분이 아마 그런 분들 같습니다. 인재 육성 측면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보인 사람들도 제자나 아니면 후배 직원들을 잘 육성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기본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이아몬드로 태어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만 뭐만 차이냐? 어떻게 가공하느냐에만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 관심과 신뢰를 주면서 계속 동기부여하면서 도우면 언젠가는 이 사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더라는 전제를 걸고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같네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다 의미가 있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뭐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기버의 입장은. 근데 테이커는 어떤 입장이냐면 좀 잘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왜 이렇게 잘하지? 나한테 좋은 데면 제가 무슨 꿍꿍이로 나한테 저런 뭘 바라고 저러는 거지? 그리고서 또 좀 자꾸 경쟁자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타인이 발전을 하면 후배나 제자들이 발전하면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매처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잠재를 보이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 고르는 거예요. 저 사람 쓸만한 사람, 저 사람 버려. 이 사람 이렇게 취하는 거죠. 있잖아요. 이제 될 놈만 데리고 간다. 이런 전략. 이거는 전형적인 매처 전략이지 기보인 사람들은 버릴 사람 버려.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결국은 기보인 사람들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근성을 키워서 계속 오래오래 하다 보면 결국 더 열심히 오래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보인 사람들은 결국 오래 산대.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도 일을 하고 또 성실한 사람도 많고 결국 더 많이 베풀수록 오래 살고 뭐 다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몇 가지 팁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줄게요. 첫 번째, 힘을 뺀 의사소통을 하는 것. 공식 용어가 힘을 뺀 의사소통해라. 그러니까 질문과 경청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주로 많이 듣는 역할들을 하고 주로 자기 약점을 드러내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덕망이 쌓이면서 사람들이 명망이 쌓이게 되고 이상하게 강하게 얘기하고 내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면 할수록 적이 생긴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서로 대화하는 것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파지티브섬 게임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더 기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협상가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지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할 때 자기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협상가가 아니고 전형적인 테이커라는 거죠. 자,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진짜 조사를 했어요. 성공적인 세일즈맨 이런 사람 조사했더니 더 많이 들으려고 했던 사람의 매출 실적이나 이런 사람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세일즈 실적이 더 많았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 빼고 얘기하냐? 단정해서 얘기하지 않고 누가 주장하면 좀 주저주저 힘 빼고 그래서요. 그렇게 하셨군요.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엔 틀린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을 가시는 이유가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힘을 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우리 경청의 자세나 질문의 기법에서 나오는 툴팁인데 그런 사람이 기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뛰어난 영업사원은 기버이고 질문을 많이 하면 힘을 빼는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것. 이게 부지런한지 게으른지에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향적인지 외향적인도 관계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했는데 기버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도 있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내성적인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질문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기버로서 성공을 하더라. 그런 사람이 오히려 세일즈를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강압적으로 하는 그 카리스마 갖고 있는 리더는 공통점이 있죠.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말을 안 하죠. 그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안 나오죠. 물론 이런 사람이 요용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할 때는 강압적인 리더십이 먹힐 때가 있어요. 군대도 최근에는 창의적으로 바뀌었지만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 이럴 때는 먹히는데 창의적인 업무에 가까울수록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비효율성이 있고 밑에는 부하 직원들이 더 이상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 그런 악순환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법이 있답니다. 자기가 기보로서 할 때 다른 사람께 조언을 잘 구하는 사람이 기보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물으라는 거, 조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힘을 빼는 의사소통을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물어보는 것. 물어보면 테이커나 매처는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를 자존심 상하 안 돼요. 나 다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나 자존심 상해. 라고 내가 잘났네 왜 물어봐? 이런 입장인데 기본은 내가 내 스스로가 잘났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언을 구하면 효과가 한 4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움의 효과가 있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니까 새로운 관점의 전환도 일어나고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서 어떨 때는 조언을 해줬던 다음에 날 위해서 도와주려고 막 오죠. 그 다른 사람의 헌신을 이끌어내요. 그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좀 도와주다 보면 이 사람과 저와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친밀해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저 사람과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액션러닝 할 때 베늘실 배우고 느끼고 성찰하는 거 그게 조언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느낀 점 실천할 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네트워크를 쌓고 이런 작업들과도 유사하더라 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보로서 가는 길이 좋다는 걸 알겠는데 많은 경우로 기보로 갔다가 중간에 중독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왜냐면 잘못하면 호구가 되거든요. 호구. 성공하기도 전에 자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경우가 왜 그런가 봤더니 남을 돌보느라 자신을 소진해버리면 호구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받아들 혜택도 있는데 그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남을 도와주면서 자기는 받을 혜택들을 챙기지 않으면 호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x2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익도 관심을 두고 타인에 대한 이익도 관심을 대는데 타인에 대한 이익에 관심이 많은 게 전형적인 기버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받는 이득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가 호구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버, 지속 가능한 기버는 다른 사람의 이득을 취하면서도 내가 취할 이득도 같이 생각하는 것. 이게 스마트한 기버이고 이게 지속 가능한 기버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미션도 해결하면서 기업의 이윤도 창출하는 그 2가지 양날개 잡고 가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이. 그게 뭐냐면 사회 소셜 미션도 달성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이윤을 창출한 2 날개를 같이 가야 된다. 그거랑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과도하게 남을 도와줘도 또 기진맥진한데 연구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연간 100시간 정도
다른 사람에서 봉사하면 적정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100시간 이하로 봉사하면은 별 효과가 없고 100에서 한 800시간 정도가 적정한 수위라는 거죠. 그보다 더 많아지면 또 과도하게 되고 또 낮고. 그러면 100시간이라는 정도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라는 거죠. 일주일에 2시간 정도를 남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이 사람은 스마트한 기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커뮤니티에서 2시간 정도를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어떤 사람들은 1년 정도 남을 위해서 자원봉사로 나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희 딸도 지금 1년간 지금 인도에 가 있고 그런데 이런 기간들을 보내는 거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조직의 기여도도 좋고 연봉 수준도 높아지고 건강도 사람들보다 좋아서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줬더니 인생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더 오래 살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호구로 더 탈피할 수 있냐? 여기 보니까 딱 기버인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보니까 기버이자 호구이신 후보자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예, 어떻게 탈피할 수 있냐? 기버의 위험은 남들한테 호구로 보이는데 실제 이 기버가 신용 사기를 당하는 미국에서 확률이 훨씬 높았대요. 2배나 높았대요. 신용 사기. 왜냐면 남을 쉽게 믿어버려갖고. 예, 호구니까 보증서 주고 실제로 2배 이상 높대요. 테이크 같은 경우는 꼼꼼히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 주술하는 거예요. 쉽게 믿어버려서. 그래서 탈피할 전략은 뭐냐면 잘 관찰해갖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왔을 때 그 사람이 기버인지 테이커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도와주지 말고 이 사람이 기버인지 테이커인지. 그 사람이 기버일 때는 도와주는데 테이크일 때는 이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막 도와주는 것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일을 봤을까? 이 사람한테 진짜 이게 도움이 되는 걸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결국 테이커를 만나면 어떻게 활동해야 된다? 매처처럼 행동하라.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기버이지만 테이커가 왔으면 매처. 이 사람이 나한테 서로 윈윈 전략으로 오면은 같이 가고 이 사람이 자기만의 이득을 취하려면 거래 안 하고 당신과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을 때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티프텍 전략이에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노하면 나도 노하고 상대방이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상대방이 우호 전략 쓰면 나도 우호 전략 쓰고 이게 티프텍 전략이거든요. 이 전략을 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쁜 놈한테. 일본한테. 예. 일본이 그랬으면 그 당한 만큼 딱 해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전략이죠. 근데 전형적인 티프텍 전략과 조금 다른 거는 그래도 조금은 너그럽게 해라 라는 게 이쪽의 입장이에요. 조금 너그럽게. 예를 들면 3번에 1번 정도는 좀 한 번씩은 봐주고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 책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하고 그렇지만 일관할 때 입장을 이 사람은 항상 나한테 나쁘게 쓰면 거기에 대해 보복을 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입장이 왔다 갔다 하면 상대방이 헷갈려. 어떨 때는 상을 주고 어떨 때는 애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 입장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더 헷갈려. 이거 해도 된다는 거야? 말한다는 거야?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이게 좋은 입장이라는 얘기고 특별히 고객과 상대할 때도 우리 팀원들한테 고객님 잘하셨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고객에게 상처받을 우리 팀원도 생각을 해갖고 입장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협상할 때는 항상 윈윈 전략을 도출해서 같이 그러니까 반대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가 필요했죠. 특별히 이제 정치 경쟁에 꽉 물려서 아무것도 안 풀릴 때 상대방도 승리하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국제관계가 꼬여 있다든지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살아야 이런 구조일 때 서로의 모순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전형적인 TOC의 싱킹 프로세스라는 기법이 이것을 모순된 점을 찾는 기법인데 이런 서로 대립각에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공동체,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데 좋은 커뮤니티는 우리 커뮤니티에 배품이라는 원칙이 규범으로 들어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테이커나 매처도 있어도 분위기가 자꾸 베푸는 분위기였으면 걔네들도 이타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구성원에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도 베풀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냅둬버리면 호구를 잡아먹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규범들을 잘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베풀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맞고 나면 테이커나 매처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보로 이렇게 다른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직 문화를 빌드업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나 커뮤니티들도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분위기로 계속 가줘야 악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선한 공동체로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 화폐, 뭐 기부 운동을 만든다든지 뭐 봉사활동의 제도들을 만든다든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하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냐면 베푸는 행동 자체가 되게 즐거운 일인 것처럼 빌드업.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야, 고생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하는 거가 되게 기쁨이 되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되게 행복한 구조를 만드는지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더니 뭐 쟤네들은 나고 성경에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분위기. 내가 보니까 마르다가 엄청 열받았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상황 콘텍스트가. 맨날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남아있으면 그 공동체 무너진다는 그 얘기예요. 따라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수록 동질감과 결속감도 올라가는데 이름만 비슷하도 동질감 느껴지잖아요. 아까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공통점 찾는 게임 했었잖아요. 그 공통점 게임 하면 갑자기 공통점이 하나씩 발견됐잖아요. 그걸로만 해도 두 분의 커뮤니티는 되게 강화가 됩니다. 어휴, 나랑 같은데 여행 갔다 왔어요? 어휴, 여기 아까 보니까 오렌지색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 두 분이 계셨잖아요. 예. 그걸로만 해도 우리는 오렌지. 같은 커뮤니티가 되니까 오렌지파. 되나 모르겠다. 이상하네 진짜. 오렌지파. 옛날에 좀 놀았던 분들 같은 느낌도 나고 또 저런 것들도 있었죠. 아까 보니까 서대문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 그걸로만 이래도 이제 같은 동질감. 제가 떼거리 문화 만들자는 게 아니라 같은 작은 포인트만 잡아줘도 동질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여행만 갔다 왔다는 것만 해도 되게 공동체 커뮤니티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이 커뮤니티가 서로 좋은 선한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타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멤버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분위기를 보고 그걸 따라서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조직 문화를 받아서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혜고리라고 하는데 자꾸 이타적 좋은 일을 하는 거가 뭐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유튜브 보면 한국이 되게 대단하다가 하는 유튜브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물건을 잊어먹어도 커피숍에 두고 가도 분신 안 한다 그 얘기 하잖아요. 꼭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원래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부터 우리한테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좋은 문화가 세팅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로 그러려고 그거는 다 CCTV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이게 감옥 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 자체가 이거 잊어먹으면 찾아주려고 하고 그를 가져가려는 사람은 극소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라는 문화가 정착됐잖아요. 이런 사회적 문화를 만드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좋은 나라가 된다는 거가 이런 사회적 문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보급해 나가는 것들, 이것이 되게 바람직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좀 지향해야 될 문화 중에 하나가 반대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대립하는 구조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또 역행하는 문화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하면 선한 구조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핵심입니다. 기보의 성공 규지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핵심인데, 기보가 성공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테이커나 매치도 기보를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기보가 다 옳은가? 풀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국제관계, 북한과 미국 문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때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줬다가 우리나라 망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처벌이 위협이 큰 경우에 어떻게 기보가 옳은가? 뭐 핵정제, 상대방이 핵으로 공격하려고 그래, 사형제도, 파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철새 정치인, 이거 보복해야 돼 말아야 돼? 여야 간의 대립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상권의 할인 경쟁, 서로 죽자사자 붙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최저임금제, 소상공인, 기업인들, 또 지역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협력해 나가기,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기보를 더 키우고 테이커는 자꾸 걸러내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테이커가 오면요 그 사람한테는 티포텍 전략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오늘 전반적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박수치고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